여러분, 2008년 기억하시나요?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정말 거대한 쓰나미처럼 전 세계를 덮쳤었죠.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? 위기가 시작된 곳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우리나라 경제가 유독 심하게 휘청거렸다는 사실 말입니다. 바다 건너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어떻게 한국 경제의 심장부까지 태워버렸을까요?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 충격은요, 정말이지 예고도 없이 닥친 쓰나미 같았어요. 당시 경제 지표들을 보면 와, 정말 말도 안 나올 정도였죠. 단적인 예로 바로 이 숫자들을 한번 보시죠. 938.75. 이게 뭐냐고요? 바로 2008년 10월 24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입니다. 아니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2000을 넘보던 증시가 순식간에 반토막도 더 나버린 거예요. 시장 전체가 그야말로 공포에 질렸던 그런 순간이었죠. 근데 증시 붕괴는 그냥 시작에 불과했습니다. 바로 다음해 1분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무려 마이너스 4.2%를 기록합니다. 이 차가운 숫자 뒤에는 문 닫는 회사들 그리고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의 고통이 숨어 있었던 거죠. 자,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죠. 아니, 불은 저 멀리 미국이랑 유럽에서 났는데 왜 우리 경제가 이렇게까지 큰 타격을 입었던 걸까요? 그쵸? 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, 지금부터 같이 찾아보시죠. 알고 보면요. 당시 우리 경제가 유독 취약했던 데에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. 네, 바로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, 그리고 높은 수출 의존도입니다. 이 두 가지가 대체 어떻게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자본의 대탈출입니다. 위기가 딱 터지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가기 시작한 거예요. 와, 근데 그 속도랑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.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디레버리징이라는 말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. 어렵지 않아요. 그냥 빚줄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위기가 닥치니까 큰 금융기관들이 살아남으려고 빚을 막 줄여야 했던 거예요.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요? 그렇죠. 해외에 투자해놨던 자산들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는 거였죠. 아니 근데 그게 왜 하필 우리나라의 치명타였을까요? 이게 중요해요. 글로벌 투자자들 눈에는 한국 같은 신흥시장이 좀 위험한 투자처로 보였던 겁니다. 그러니까 불이 나면 일단 위험한 것부터 던지고 보잖아요. 딱 그런 심리가 순식간에 퍼져버린 거죠. 그래서 정말 끔찍한 이중 충격이 온 겁니다. 한번 보세요. 외국인들이 주식을 막 팔아치우니까 당연히 주가는 폭락하죠.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. 급한 돈, 즉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려니까 어때요? 달러 수요가 폭증하면서 환율이 미친 듯이 치솟는 거죠. 와, 그러니까 주가랑 환율이 양쪽에서 우리 경제를 그냥 덮쳐버린 겁니다. 그래도 정말 천만다행이었던 게 우리에겐 1997년 외환 위기라는 정말 뼈아픈 경험이 있었잖아요. 그 교훈 덕분에 외환 보유고를 꽤 넉넉하게 쌓아두었고요. 그리고 진짜 결정적으로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으면서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습니다.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? 이건 우리나라 경제의 아주 근본적인 특징과 관련이 깊습니다. 우리나라 경제를 말이죠. 거대한 엔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 엔진을 쌩쌩 돌리려면 연료가 필요하겠죠. 그 연료가 바로 수출입니다. 다시 말해서 해외에 우리 물건을 많이 팔아야만 우리 경제라는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는 바로 그런 구조인 거죠. 자,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? 불보듯 뻔하죠. 세계 경제가 꽁꽁 얼어붙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버린 거예요.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자동차, 반도체, 스마트폰 이런 거 사려는 사람도 확 줄어들겠죠? 수출이라는 연료 공급이 딱 끊겨버리니까 우리 경제라는 엔진도 멈춰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. 네, 지금까지 2008년 위기가 왜 유독 우리 경제를 강하게 흔들었는지 그 두 가지 핵심 원인을 살펴봤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말 아픈 경험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우리가 직접 불을 낸 게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외부에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. 그리고 그 불이 우리 집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아주 튼튼한 방화벽을 미리 쌓아둬야 한다는 겁니다. 맞습니다. 이 글로벌 시대에 우리 혼자만 섬처럼 동떨어져 살 수는 없겠죠.
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멀리서 시작된 폭풍 후에 우리 집이 통째로 날아가게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. 튼튼한 경제 방파제를 쌓는 것, 그건 결국 우리 스스로의 몫이라는 걸 그때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.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. 그날의 위기로부터 10수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경제는 과연 또 다른 글로벌 충격이 왔을 때 그걸 버텨낼 만큼 충분히 튼튼해졌을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한 번쯤 꼭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